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,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나오는 상황을 보면 오늘 두 종목 모두 조정을 받고 있죠. 네, 카카오가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도 뭐 끝은 아닌데 지금 어떤 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카카오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이유의 핵심은 이겁니다.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이랑 별의별 좀 장난질을 많이 쳤습니다.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수수료도 속였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고요. 그것 말고도 뭐 콜 몰아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뭐 진짜였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회장이 구속 관련 이슈로 굉장히 시장을 흔들었던 걸 생각을 한다면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가격에 긍정적인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치 하락을 했을 때 조금 더 빠지는데 큰 역할을 주게 되었다. 요 정도로 요 내용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계속될까요?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계속될 리가 없죠. 어느 순간 완만해질 거고 그리고 없어진 것처럼 잊혀지겠죠. 그러면 당연히 가격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결국 메인으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주구장창 설명드리는 게 뭐죠? 미국 대선 이후를 보도록 하자. 호재는 여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. 정확히는 대선 끝나면요. 일단 미국의 FOMC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했을 때 금리나 확률 보면 자, 11월 이거 기준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? 11월 7일 이게 동결이고 이게 인하? 금리 인하 확률이 95.6%? 사실상 확정이네. 네. 이건 편하게 보시면 되고 12월과 1월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12월 달 확률은 한 번 더 할 확률 67% 이야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할 확률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제외하면 대략 한 85%? 요 정도 이야기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년 1월까지 못해도 두 번은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접근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돈이 풀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. 근데 미국이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중국도 요즘 어떤 소식 보여주고 있다? 미국 FOMC 끝나면요. 우리도 부양책 내놓겠다 하고 있습니다. 최대 500조까지 이번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부동산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살아나겠죠. 그러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,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난다. 그럼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게 될 거고 증시 좋아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확실한 내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는 실적 늘어나는 그 시간대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3월, 5월, 막 6월 이런 확률들 있잖아요. 보시면은 결국 올해 연말까지 딱 보면 4% 아래까지 갈 가능성이 높네. 요거 생각을 하면서 맞춰가시면 되는 겁니다. 4% 아래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후년도에도 꾸준하게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돈이 계속 풀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실제로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2019년도 예시 있죠. 금리 인하하니까 꾸준하게 약간 쉬어가는 구간도 있었지만 전고점 한 번씩 돌파했습니다. 이게 현재 위치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코로나라는 너무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긴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이전에는 비슷한 패턴이 없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2017년 뭡니다. 2017년. 그리고 그 이전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 2008년 이후 서브프라임 때 돈 풀었잖아요. 그리고 시장이 천천히 올라간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퍼센테이지만 다를 뿐이지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대입한다? 우리 입장에선 편안하게 보기가 괜찮다는 겁니다. 가장 힘든 걸 지나왔는데 좋은 거 앞두고 삐끗한다. 아니라 봐요.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지표는 뭐다? 외국인 수급이다.
일단 둘 다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에서 빨간불을 계속해서 넣어주게 된다면 이거는 가격이 버틸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런 다음에는 둘 모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까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여기를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터지겠구나. 이게 분기점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. 여기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렇게 찌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속도를 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둘 모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네카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핵심만 딱딱 설명을 드려봤는데 글을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단기적인 악재? 카카오 쪽에서 특히나 있었다. 하지만 잊혀질 가능성 높다. 왜? 아니 네이버는 뭐 별일 없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는 회장이 구속됐었는데 당시는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격 안정됐었잖아요. 그러면 이거 문제 없겠구나.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일정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률 계속 진행하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수급은 외국인을 보면서 괜찮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 있는 상황일 때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했을 때 뭐 단타를 원한다면은 금리 인하 있는 시기에만 한 번씩 노려보시면 되고요.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중장기로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분기점은 어느 순간이 될 수 있다고요?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것. 자, 이렇게 해서 네카오 분석을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.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